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 거래를 하고 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에는 손익비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거래를 하는데 확률이 높은 곳에서 손실 대비 수익을 얼마만큼 이상으로 갖고 올 수 있냐. 그럼 이거는 이제 확률로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10번 거래해서 7번을 이겨야 수익인 거잖아요. 그런데 손익비를 늘리면은 내가 10개를 손절을 잡는데 30개가 익절이야. 3번을 손실이 나도 한 번만 이기게 되면 수익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손익비라고 얘기해요. 손실 대비 수익이 얼만큼 나냐.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구간에서 이제 거래를 하냐가 이제 되겠죠. 영매매는 추세가 매수로 가고 있는데 매도의 조건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 추세를 다 잡아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른다 쳐요. 근데 강물은 위로 이렇게 흘러. 그럼 이 물길이 아래로 터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길을 이 시냇물이 아래로 꺾는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지. 무조건 매수 추세에서 매도는 짧게야, 짧게 단타. 아니면 그냥 안 하든가. 그래서 영매매를 하지 말고 방향성 매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매매 하지 말자. 백날 해도 안 돼요. 방향은 여러분들 지지 저항으로 지금 전략표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지만 방향은 아니야. 방향은 추세가 터진 쪽으로 무조건 가야지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꺾다가 다 죽습니다. 칼 같은 손절. 이 손절하기가 참 어렵죠. 이 손절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지금 기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 손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입하기 전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계획을 해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이게 뒤에 있는 차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한번 해보죠. 이게 매도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1번 라인에 이제 매도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 손절을 정해놔야 어느 구간에서의 추세가 터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해놔야 추세가 위로 터졌을 때 손절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손절을 안 하는 거야. 왜?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확률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잘 탄다 칠게요. 뭐 평단 낮추기가 잘 됐어. 그럼 수익까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확률적으로 80%가 이상이에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그냥 내려가는 추세에서 진입을 해. 손절 안 하고 올라와. 그러면 이게 물 타는 거야. 평단을 계속 낮춰. 그러다 이제 내려가면 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절대 이제 손절이 안 나오는 거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이게 승률이 80%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한 번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 추세가 터지는 날에. 내려갈 줄 알고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놨더니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하늘 끝까지, 지구 끝까지. 그럼 내가 1년 동안 수익 냈던 거, 2년 동안 수익 냈던 거, 뭐 짧게는 뭐 3개월 동안 수익 냈던 거 하루 만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손절은 칼같이 지켜야 된다. 칼같은 손절을 지켜야 되려면 진입 자리와 추세가 바뀌는 자리를 알아야 손절을 잘 할 수 있다. 내동매매도 마찬가지죠. 내동매매가 어디서 제일 잘 나옵니까? 손절 맞을 때가 내동매매가 가장 심하죠. 손절 났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동매매가 손절이 났을 때 이제 가장 심하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집어넣는데 이 뒤집어져 갖고 매수가 나왔네. 그래, 매수로 나올 수 있어. 그럼 손절하잖아요. 그럼 대기를 해야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절 나왔어. 그럼 따라 들어가. 이걸 뭐라고 하죠? 스위칭. 그럼 여기서 따라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다시 밀려. 그럼 손실이 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 내려갔던 걸 원래 내려가려고 봤던 매도를 집어넣었는데 위로 잠깐 올라 손실 났는데 올라갈 줄 알고 다시 하면 다시 내려가네.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와. 여기서 이제 다 계좌가 망가져. 이게 이제 생각 없이 거래하면 이제 내동매매라고 하는데 진입 자리를 알아야 추세가 바뀌고 눌렸다가 올라가는지 차트의 흐름을 좀 알아야 내동매매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내동매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몰라서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절이 나서 그럼 대기합니다. 대기. 올라가는 거 알아. 따라 들어가는 것만 안 하는 거지.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밀리면 손실 나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줄 때까지. 근데 그것도 이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동매매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하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원칙 구수라는 얘기가 또 있죠. 원칙. 이 얘기는 뭐냐? 원칙을 지키려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매매 횟수를 줄여놓고 뭐 3번 이상의 거래면 안 하고, 수익은 예를 들어 50만 원, 그리고 손실은 뭐 50만 원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모든 거를 정해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진입 자리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통계치가 나온 상태에서 원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입 기준과 손절 자리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칙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진입을 1에서 하고 10에서 파는 원칙을 계속 만들어놔서 통계치를 만들어놔야 1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손절이 나오고 익절값이 나오고, 그리고 손절했을 때 다음 전략인 매도면 매도, 매수면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변경이 되는데, 진입자리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죠? 손절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원칙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매 횟수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자리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전략표가 계속 올라갑니다. 카페에도 교육 자료가 계속 있고, 이런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꼭 가지고 계시고, 이 정도는 꼭 지키면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